야담 이야기. 선비가 자고 있는 과부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는데,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나이 30이 되도록 글공부를 하다가 서울 과거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있는 집 선비여서 떠날 때 말잔등에 돈을 잔뜩 싣고 떠났습니다. 하루는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부근에 인가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얼마를 가니 외딴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비는 저녁이나 자고 가려고 집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계시오. 소복단장한 미모가 출중한 과부 여인이 주인 찾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선비는 그 과부 여인을 보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과거 보러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자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과부 여인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집에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꾸려놓은 단칸방인데 집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고 그녀만 있었습니다. 얼마를 말없이 앉아있느라니 주인집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손님께서 차는 없어도 많이 드시와요. 잘 차린 음식인데다가 주인집 여인이 정성스레 권하기까지 하니 선비는 배가 새간 나도록 잘 먹었습니다. 여인이 설거지까지 끝내니 단칸방에 둘이 앉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집의 주인은 어디 가셨습니까? 네, 우리 집 주인은 석 달 전에 세상 뜨시고 저 홀몸으로 지내옵니다. 남녀가 유별한 때라 남의 여자와 마주 앉아 말하기도 한대요. 말없이 앉아만 있자니 답답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단칸방에서 같이 누워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앉아있느라니 밤이 깊었습니다. 이때 주인집 여인은 일어서더니 사발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한강으로 삼고 손님은 운목에서 주무시고 저는 아래목에서 잡시다. 단칸방이니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선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선비의 말이 끝나자 여인은 운목에 선비의 자리를 펴주고 자기는 자리를 펴고 아리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리에 누우니 선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이 다 된 사람이 꽃같이 고운 여인을 옆에 놓고 자자니 생각이 그녀에게만 쏠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이 여인이 정말 절개가 굳은 사람인가 어디 한번 마음을 떠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자는 채 하고 있다가 다리를 들어 여인의 허벅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집 여인은 아이고 이 손님이 무척 고냈던 모양이구만 하며 다리를 들어 밀어놓았습니다. 선비는 한참 있다 또 다리를 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또 다리를 살그머니 들어서 밀어놓았습니다. 선비는 얼마 지나서 또 다리를 들어 여인의 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일부러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성을 냈습니다. 과거 보러 간다는 선비가 고약한 행실을 하네. 매를 맞아야겠다. 여인은 일어나서 불을 켜더니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들고 들어와 선비를 보고 호령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다리를 걷어요. 서울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그게 무슨 행실인가요? 선비는 피할 방도가 없어 부끄러운 대로 일어나 선대로 다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여인은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짝짝 회초리 한 단이 다 부러지도록 선비를 때렸습니다. 한 단 나무가 다 부러져 나가자 여인은 더는 선비를 때리지 않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그대와 혼인을 맺을 것 같으면 저승에 간 남편은 통곡할 것이외다. 선비는 매를 맞고 앉은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주인집 여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아침 인사도 곱게 하고 아침상도 잘 차려서 선비를 대접했습니다. 선비가 아침을 먹고 떠나는데 주인집 여인이 좋아 나와서 부디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시라고 또 곱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는 서울에 당도하자 대감네 집의 주숙을 정하고 과거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서울 오다가 시골 여인한테서 매도 맞았는지라 다른 생각은 털끝 많지도 아니하고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주야로 글만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밤이 깊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곱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비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어인 연고로 남의 글 공부하는 방에 찾아 들어왔는고. 저는 이 집에 며느리 온데 남편이 세상 뜨고 홀몸으로 독수 공방하고 있사옵니다. 선비께서 이 방에 드신 줄은 벌써 알았는데 감히 찾아뵈옵지 못하고 오늘 찾아왔사오니 찾아온 정을 생각하시고 저희 정을 받아주시기 바라나이다. 시골 여인한테서 매를 맞고 단단히 다짐을 받은 선비는 그때 그 일이 눈앞에 되살아나 무서운 눈길을 해가지고 호령했습니다. 대감집 며느리로 이게 무슨 행실이요. 당장 참대가지라도 가지고 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천벌을 받으리요. 대감집 며느리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가지를 찾아 들고 들어와서 아래 종아리를 걷고 선비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선비도 추호의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대가지가 뚝뚝 부러져 나가도록 대감집 며느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감집 며느리로 이게 무슨 행실이요. 내가 그대와 오늘 저녁에 연분을 맺으면 돌아가신 그대 낭군께서 통곡을 하리요. 이때 며느리 눈치를 보고 뜨락을 나와 돌던 시아버지가 이 문 앞에 와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짝짝 대나무 가지가 끊어져 나가는 소리도 들렸고 선비가 자기 며느리를 타이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감은 그 방에 들어는 못 가고 속으로 그 선비를 절찬하였습니다. 며칠 지나 과거 시험을 보자 선비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 오늘 저녁에 그대와 더불어 인연을 맺으면 돌아간 남편이 통곡한다이라는 글재가 나왔습니다. 한다하는 팔도 선비들 이 과거장에 들어왔으나 그 글재를 풀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만은 벌써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하였느지라 제껏 글재를 풀이하고 글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비들이 낙방거지가 되었는데 시골 여인한테 매를 맞은 이 선비만은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과거에 합격했다는 것을 시골 과부 여인에게 말하려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자기가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혼인하자고 하면 여인이 반대할 거라 생각해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일단 허름한 옷을 입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선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과부 여인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자네에게 종아리를 맞은 후 그 생각 때문에 과거 시험에 떨어졌네. 그러면서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과부 여인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으니 혹 내년에 내가 과거에 합격하면 날 받아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니 과부 여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꼭 합격하시어 찾아오시면 그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1년 동안 집에 있다가 과거 시험 보는 날 과부 여인네 집에 포졸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과부 여인과 평생 해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